자, 이제 일본인들이 왔죠. 1897년 10월 1일 개항하면서부터 딱 와가지고 이제 딱 강제 병합까지 했어요. 통감을 설치하고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얘들이 뭐예요, 애들이? 얘들 꿈은 뭡니까? 돈 버는 거지만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내 삶이 윤택해야 되잖아요. 윤택. 윤택하려면 일본에서 본 게 있죠. 일본에서 뭘 봤어요? 근대화되고 있는 일본. 야, 일본의 수도가, 야, 일본의 철도가, 뭐 이런 거 보면 어쩝니까? 똑같이 나도 해야 되겠다. 내가 지배 계층인데, 여기서. 어? 그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 시설을 놓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이제 서서히 광주의 근대 시설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근대 이전, 중세나 고대에 볼 수 없었던, 한마디로 말해서 고도화된 시설을 근대 시설이라고 합니다. 고도화된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 물론 고대 로마 시대 때도 수도가 있었죠. 하지만 그 수도는 누구를 위한 수도예요? 만인을 위한 수도가 아니죠. 귀족 일부 계층을 위한 수도였지만 이제 근대 시설이라는 것은 이 수혜자가 많은 대중인 경우에 근대 시설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밑에 이제 경무서부터 시작해서 공립보통학교, 전남도청, 그 다음에 광주 공립심상소학교. 광주 공립보통학교는 어디예요? 응? 중앙초가 아니죠. 저거는 네, 갑자기 이름이 초등학교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저기 저 시내에 있는 예?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저기 동명동에 있는 그게 뭐죠? 예, 서석초등학교. 서석초등학교가 공립보통학교고요. 광주 공립심상소학교가 중앙초교입니다. 지금 보시면 왜 이게 중요하냐? 광주 공립보통학교는 누가 다니는 학교예요? 누가 다녀요? 아, 맞다. 우리나라 애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광주 공립심상소학교가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왜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를 거기다 만들었을까? 중앙초에다가. 왜 중앙초에 거기 들어섰을까? 읍성 안에 있고 또 도청하고 가깝고 또 그렇죠.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걔들이 거기에다 만든 거예요. 지방재파소 설치했죠. 뭐 종묘장 만들죠. 자해병원 만들어요. 자해병원. 지금 전남대병원의 전신이죠. 자해병원. 광주 감옥도 만들어요. 뭐 농립학교 만들어요. 자암업 강습소 만들어요. 자암업 뭐 하는 데입니까? 누에 고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 아닙니다. 누에 고치는 무슨 시를 만들어요? 명주시를 만들죠. 면화는 뭔 시를 만들어요? 목화. 에? 그러죠? 좀 이따 그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보시죠. 전남도청을 194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광주. 어렴풋이 지금 보이시죠? 대충? 이게 뭐예요? 무덕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덕전. 여러분들 일본 한번 도시에 가보시면 이런 건물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 동원 자리죠. 동원은 뭡니까? 관찰사나 군수가 하는 데예요. 뭡니까? 도청하고 동원하고 정확하게 딱 마주보고 있죠. 조선총독부 때 어떻게 했어요? 조선총독부 건물하고 경복궁하고 딱 마주보고 있죠. 왜요? 왜? 제압하려고. 차관 정치를 하면서 건물, 일본 애들 그거 정말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땅 기운 뭐 이런 거. 제압하는 거. 마찬가지로 전남도청으로 제압하려는 거죠.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남도청이 그렇게 선 거죠. 지금 민주의 종이 이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돼 있죠. 금남로가 요만했어요. 한 2차선, 3차선 정도 됐을 거예요. 이거를 확장 공사를 하죠. 누구 때? 네, 박정희 때 하는 거죠. 박정희 때 해가지고 이게 무덕전이 그때 흘려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쭉. 예술의 거리가 여기 쭉. 어? 이렇게 쭉 가면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는 동부경찰서, 광주경찰서. 응? 쭉 여기서 딱 가면 여기가 이제 중앙초경 끝에가 중앙초경 마지막에 걸리는 거죠. 옆으로 쭉 가면 정문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뒤에가 이제 자율병원이 당시에 이렇게 있었고, 뭐 이렇게 완전히 시골이었네요. 응?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이 무덕전이 흘릴 때 모습입니다. 이 위에 보시면이 도청 앞에 모습이고, 이게 지금 도청을 이 개축 공사할 때 평면도, 이건 저희가 국가기록원에서 갖고 온 거고, 이 위에도 국가기록원에서 갖고 온 거고, 요거는 광주 100년이라고 책자에 나온 거예요. 이 보시면 이 심상소학교, 고등소학교 지금 모습 똑같죠? 똑같잖아요. 중앙초교 똑같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저 도립원 가시면 저기 전남대 병원 지금 가시면 요 앞에 똑같아요. 가보시면 똑같이 보일 거예요. 이 공원이죠. 광주공원. 여러분 가시면 광주공원 올라가는 길에 그 밑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계단에. 이게 식민통치 일제 단지입니다라고 딱 써 있습니다. 이 다리. 경찰서, 이게 광주 지금 경찰서. 동부경찰서 자리예요. 이 자리. 상품진열소는 도청 옆에 있었어요. 근대식 학교들 보시죠. 자, 광주공원이 언제 만들어졌냐? 1912년부터 13년 사이에 생겼어요. 야, 광주공원이 왜 중요하냐, 일본 애들한테. 자, 보세요. 죽을동 살뚱하면서 목포에서 내려서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거나 걸어서 나주 남평으로 건너와요. 나주 남평에서 1박을 하고 다시 걸어서 어디로 가요? 광주로 들어가. 광주 들어와가지고 백운광장 그 백운고가도로를 넘어가지고 쭉쭉쭉 넘어오면서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옛날 수군갈비. 예, 모르시는구나. 수군갈비. 골목길 모르시는구나. 지금 보시면 구동체육관 모르시는구나. 구동체육관도 모르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굽으로 들어가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설명 못하겠네. 이렇게 굽으로 들어가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을 거쳐서 딱 나오면 광주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광주교를 딱 보면서 내가 죽지 않고 광주에 왔다. 그러니까 광주공원이 옆에 이제 그 선거산이라고 불렀죠. 그 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선거산이. 이 옆으로 딱 봤는데. 그러니까 이 산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원을 만든 거죠. 광주공원으로. 광주가 거의 신사를 만들어요. 아까 사정시장 얘기했잖아요. 사정시장의 사동이 바로 그 앞이잖아요. 광주공원 앞에가 사동이잖아요. 거기다가 시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옛날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었어요? 도살장이 있었죠. 도살장 막 목을 베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광주가 막 부로 성장하고 도시로 막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광주 신사를 일본 애들이 국패사로 지정을 해요. 1941년에. 국패사가 뭔지 아세요? 국가의 제사를 지내는 국패사로 만들어. 그러면서 어쩝니까? 사람 많고 막 이런 시끄럽고 막 이런 막 도살하고 이런 시장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어째야 돼?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어디다 옮기는 거예요? 천정이 운동장이 있었어요. 그라운드라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천정 운동장에 그 자리로 시장을 옮기고 그 천정을 어디로 옮겨요? 운동장을 어디로 옮기려고 했어요? 경양방중을 매립하고 그 땅에다가 운동장을 만들려고 했죠. 그 계획이 이제 쓴 거예요. 광주 도심이 그때 완전히 변화가 심하게 돼요. 그때. 그러니까 이 양동시장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1941년에 시작되죠.
그 양동시장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1941년에 시작됩니다. 양동시장의 역사는. 양동으로 옮겨가요. 천정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봐보세요. 일본인 회를 설립하고 자기 방어, 교육, 위생, 소방 등의 업무를 보죠. 뭡니까? 마치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도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애들이 자생조직, 자활조직을 만들어요. 영국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생 같은 거. 이런 걸 위해서. 만드는 그 조직을 본따서 일본인 애들이 그런 조합들을 만드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조합도 이렇게 만들죠. 1911년 1월에. 학교 조합을 왜 만들어요? 내가 지배계층 일본인인데 내가 조선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해야 돼? 야, 조선인들 따로, 일본인 따로. 광주 일고는 조선인, 광주 일고는 조선인, 광주고는 일본인. 서석초는 조선인, 중앙초는 일본인. 이렇게 나누는 거죠. 같이 섞이기 싫어, 나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도 그럴걸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민지로 가면 여러분들도 같이 섞어 살기 싫을걸요?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 LA에 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요? 우리끼리 모아 살잖아요. 왜요? 편하니까. 편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우리 광주에 가장 첫 번째 전기가 들어온 것은 1917년 8월 16일입니다. 여러분, 광주가 처음 한 것들을 하나씩 외우는 게 좋죠. 우리 광주에 처음으로 수돗물을 쓴 게 1920년 5월 30일이에요. 수돗물을 쓴 게. 수돗물이 중요하죠. 일단 나오네요. 보시면 1914년에 학교조합에서 위생조합 분리하고 소방조를 만들고, 이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해버린 거야. 자기들이 모여서 얘들이 우리한테 해줘. 야, 우리가 해버려. 야, 소방 불도 우리가 꺼. 야, 위생 우리가 쓰레기 주워. 우리가 분뇨 다 청소해. 다 자기들이 해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자치예요, 자치. 자치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일본인들이. 네. 조선인들 던져불고 우리끼리 자치를 해버린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걸 안 해줘. 왜? 1919년 3월 만세운동 일어나기 전까지 뭐 하기 바빠요? 의병 잡고, 누구 잡아들이고, 탄압하고, 수탈하고, 대륙 침략하고, 이게 바빠. 근데 어떻게 조선 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신경을 써? 그 지방자치단체 누가 해? 자치를 해버려요. 총도 갖고 다니고, 애들이 쏴 죽이고 지네들끼리. 그렇게 해버린 거죠. 1917년에 물을 만들어요. 근데 그 전에, 우물물을 떠먹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콜레라를 엄청 걸려요. 일본인들 왜? 물이 바뀌면? 병에 걸려. 병에 걸립니다. 일본 애들이 병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병을 서둘러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만드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마음대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요. 당시에 보시면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아무튼 하는데 1920년 5월 30일에 준공을 하잖아요. 6월 1일 날 급수를 시작해. 급수인데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 줄 아세요? 일본인들이? 일본인 거주지에다가만 수돗물을 쏴. 이렇게. 관을 설치해. 목관을. 예? 여러분 한 번씩 가봤을걸요? 나 증심사 가본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증심사 가봤다. 예. 증심사를 가가지고 증심사를 딱 버스에 내리잖아요. 딱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표지석 있잖아요. 표지석에서 좌측으로 쭉 가면서 길을 한번 잊어버리세요. 일부러 길을 한번 잊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냥 가다가. 그럼 거기에 제1수원지가 나와요. 제1수원지. 광주에 제1수원지에 거기에. 제1수원지에서 가시면 지금도 철관이 묻어져 있어요. 일본 애들 묻었던 거. 맨 처음에 목관을 묻어요. 목관을 묻었는데 목관은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관으로 바꾸죠.
동관으로 바꾸고 마지막에 철관으로 바꿔요. 그 가시면 그대로 보여요. 참 재밌는데. 그래갖고 그것이 쭉 내려가고 어디로 떨어지냐면 조선대. 조선대 뒷산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금남로로. 그래갖고 제일 먼저 물을 쓴 데가 어디겠어요? 나는 우물을 먹어도 내 자식은 쏘물을 먹어야지. 중앙 초기부터 떨어지는 거죠. 얘들이. 근데 보시면 이게 급수를 하는데 일본인만 못 쓰잖아요. 일본인만 쏘물을 못 줘. 왜? 관이 따라가니까. 거기에 중간에 걸리는 조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급수를 제한해버려. 일본인은 100리터, 너는 50리터. 이렇게 절반으로. 급수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보시면 1925년에 급수구역 내 일본인이 993호, 조선인이 2315호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인은 그때 아까 1000 얼마라고 했잖아요. 1200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60%, 70%가 쏘물 혜택을 받고, 조선인은 약 거의 한 10%도 안 되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수가. 기반시에서 차이를 두는 거죠. 차이를 두는 거예요. 보시면, 급수구역 내에 일본인이 993호, 조선인이 2315호가 살았는데, 1920년에 보고 호수를 보면 일본인이 385, 조선인이 54호밖에 안 돼. 완전히 일본인 중심으로 관을 만들어갖고 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뭐예요? 약자를 도와야죠, 약자를. 국가 자기 예산으로 세금 걷어가지고 약자를 먼저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 걷어갖고 부자 살찌워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고가로 엄청 짓잖아요. 뭐 분양해서 팔잖아요. 그거 누가 다 기반시설 대줘요? 여러분 다 세금 내서 대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세금 내셔가지고 대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기타무라 유이치로라는 사람이 1917년에 광주 시가도를 씁니다. 이 광주 시가도를 보시면 광주 읍성을 완전히 장악하죠. 1917년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를 자기들 시설을 막 설치하는 거예요. 뭐 군대도 놓고 하는데 자기 시설을 놓는데 땅이 남잖아요. 그 땅을 누구한테 불화해요? 아주 값싸게 불화하는 거죠. 어째요? 그러면 일본인들은 오 땡큐. 장사해서 돈 벌고 땅 싸게 사도 좋고 그 땅값이 오르면 어쩝니까? 파는 거죠. 그래서 또 돈을 버는 거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조선시대까지는 토지 가격이 뭐로 매겨졌어요? 네? 조선시대까지는 토지 가격이 뭐로 매겨집니까? 그렇죠. 비옥도로 매겨지는 거예요. 야, 저 논에서는 몇 섬 나와? 여기 이 논에서는 10섬 나오는데 저 논에서 20섬 나와. 오, 너 2배, 너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제시대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위치지대. 위치. 야, 도로 옆이야? 오케이. 장사하면 되겠는데? 오케이. 위치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본주의. 예? 그러면서 땅값이 개발을 어디를 먼저 하냐에 따라서 그게 누구예요? 개발 누가 합니까? 그 개발 정보 누구한테 줘요? 일본인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땅 투기가 제일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기 쉬운 방법이. 이때부터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이요? 근처 주민은 생각 안 해. 근처 주민은 아무 필요 없어. 왜? 일본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뭔 소용이 있어? 아무 필요 없죠. 내 민족이 돈 벌고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외지인들이 돈을 버는 거죠. 개발을 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개발이 이상한 거예요. 개발을 하면 주민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 주민은 불행해. 쫓겨나. 나가야 돼.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이 말이죠.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 저는 감히 일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수도고요. 보시면 우체국은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하죠. 이게 비슷합니다. 수원지.
저 일수원지 가면 보여요. 저 중심사에서 왼쪽으로 가다가 약간 길을 잃으면 약간 이상한 길이 하나 나와요. 거기 딱 가면 거기 제일수원지 저렇게 딱 나와요. 보시면 이게 이제 조선대 정문에 있던 거예요. 행정구역을 이제 보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막 나갑니다. 못하면 그냥 중간에 끊고 끝낼게요. 8시 40분에 끝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왜 제가 이 공문서를 올려놨냐. 보시면 보고에 제37호 면장 인면보고라고 되어 있죠? 한자 쉬워요. 인면연월일 해갖고 인면사항 직시명 해놓고 대정 7년 7월 20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의면장 뭐 해갖고 저기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광주군 광주면장 송전덕차량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하고 우리를 어떻게 차별하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차별하지? 야, 행정구역 명칭을 달리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본인들이 250명 이상 사는 면은 지정면. 일본인들이 적게 살거나 안 사는 데는 보통면. 나눠 두 개를. 이게 1917년에 생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1917년부터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일본인들이 250명 사는 데는 지정해줘. 조선총독부가 야 지정면이야. 일본인들이 안 살거나 조금 사는 데는 보통면으로 해. 야 그럼 지정면과 보통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뭘까요? 면장이? 일본인이야. 두 번째 차이는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정면에다 어떤 권한을 주느냐? 기체를 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기체. 기체가 뭐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뭐냐? 대형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얻는 세금으로 이 엄청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 하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똑같은 그런 방법 없어요? 어떻게? 채권을 발행하죠. 누구한테? 누구한테 발행해요? 금융기관이나 또는 일반인한테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지방채. 지금 말하면 지방채. 국채. 지방채,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지정면에다가. 그러면 어째 지정면은? 어쩝니까?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반시설 사업을 할 수 있다. 수도도 깔 수 있고 도로도 깔 수 있고 공원도 조성하고 하수 제방 이런 것도 다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면은 안 줘버려. 아무 권한도 안 줘버려. 그러니까 보통 면은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차이가 이게 나는 거죠.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째? 자, 봐보세요. 선생님이랑 저랑 보리밥 먹을 때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보리밥 먹고 선생님 쌀밥 먹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짜증날 거 아니에요. 응? 마찬가지죠. 다 같이 우물을 쓸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너없이 수도를 쓰네? 아주 편하게? 물 길어올 필요도 없네? 이런 걸 조선인들이 어째 이제? 거기가 살고 싶지. 일본이. 그럼 어째? 거기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 기반시설은 뭔 돈으로 설치해? 피수 얻어서 기체를 내서. 그럼 기체는 어떻게 갚아요? 전체 예산으로 갚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광주 연민들이 낸 돈을 갖고 갚아라 가면서 자기들 사는 지역에다가만 계속 쏘놓고 공원 만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최초 1917년에 첫 면장이 이 송전덕차량 마츠다 도쿠지로죠. 송전덕차량. 이 사람은
학교 조합 이사장이었어요. 일본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인 학교 조합장을 하던 사람이 행정기관의 장이 된 거예요.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긴 거예요. 나중에 1925년에 지방제도를 한 번 더 개편해요, 일본 애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지정면을 뭐로 만들어요? 지정면을 뭐로 만들어요? 읍으로 만들어요. 지정면을 읍으로 만들고 보통 면을 면으로 놔둬. 그래서 읍면제도를 만들어.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데는 읍이 되고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데는 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어요?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 시가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응? 일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20%까지 올라와요. 이 전체 거주 인구의 한 20%까지 점유를 해요, 일본인들이. 20%의 지배계층이 생긴 거죠. 어? 걔들이 사는 공간만 계속 개발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거기 땅값만 오르는 거죠. 구시가지 땅값이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냥 오른 게 아니고. 응? 네? 그렇게 해서 이 송정 덕차량이 이제 물러납니다. 1917년에 이제 면장이 됐다가 1918년에 물러나는데, 그때 이 삼포 캐제라는 사람, 이 미우라라는 사람한테 면장을 넘겨주는데, 이 사람은 원래 함경북도에서 헌병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이 광주에 있는 일본인들이 이 사람을 포섭을 해. 야, 우리 좋아. 광주 면장 좋거든. 네가 와. 왜요? 불안해, 이제. 응?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약간 군사도 다룰 줄 알고 좀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 응? 일본은 조선인이 사는 데라고 했잖아요. 네. 조선인이 사는데 네? 거기를 지정면. 현재까지 지정면. 아까 읍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정면장을 이제 삼폭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인들 지금 막, 이게 지 자치 조직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들어와갖고는 뭘 만들었어요? 도, 부, 군, 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행정체계를. 근데 군에서 뭐 이렇게 하거나 도에서 뭐 이렇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일본 자치회가 지그들이 알아서 기관의 대장을 지네들이 알아서 데리고 와서 해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갖고 싸워요. 총독부 애들하고. 조선 총독부 애들이 그 애들, 삼폭해제가 누구하고 뭔 상관이냐, 미우라가. 왜 그 누구애들, 광주 사정도 전혀 모르는 애들 왜 니네들이 쓰려고 그러냐. 이제 막 이렇게 서로 공문을 주고받아요. 이 과정이 있었다고요. 아, 이거 이런 거 갖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머리 아픈데. 그런데, 보시면, 1912년에, 이제 다시 좀 역사에 거꾸로 돌아갑니다. 1912년에 광주면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에 거기는 무슨 면이었습니까? 성내면이었죠. 성 안의 면, 광주읍성. 근데 광주읍성에만 이 일본인들이 살기에 너무 좁아.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넓혀야 돼. 그러니까 성벽을 허물어서 1907년부터 이제 허물기 시작해 1919년부터 1916년 사이에 흘립니다. 광주읍성은 다. 광주읍성이 흘리면서 그게 전부 다 뭐가 돼요? 도로가 돼요. 중앙로, 전남로가 앞길, 저 충장로 밑에 길, 전부 다 도로가 됩니다. 이 읍성이 흘리면서 전부 다 도로가 돼요. 이 도로가 되면서 어쩝니까? 이제 광주 읍성에 갇혀있던 일본인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디를 점령해, 애들이? 읍사방을 점령하죠. 그래서 연안면을 1912년에 만들어요. 연안면이라고 만들어. 광주면이라고 그때까지 명칭이 없어. 연안면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응? 이렇게. 뭐 부지에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넘어가고요. 이제 아까 제가 했던 말들이에요. 일본인을 우대하는 제도를 보면 이제 1920년을 봐보세요. 1920년 면제 개정을 해가지고 면협의회를 구성해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현재 의회.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문기관이에요. 근데 자문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뭡니까 자문기관은? 짜고 치는 거잖아요. 간만에 보세요. 야, 너 광주 면하고 면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든 거죠. 면협의회 기구를 왜 만들었겠어요? 일본인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왜? 일본 본토에서 이미 하고 있어. 의회를 구성해서.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우리도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광주 면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광주 면협의회를 만드는데 아무나 다 같이 투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뭔가 차별을 둬야 돼. 근데 대놓고 차별을 못 해. 야, 조선인 너 선거하지 마.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세금으로. 면부과금을 연액 5원 이상 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3원 이상이었고, 3원 이상이었어.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보시면 유권자 수가 3,032명밖에 안 돼. 24개 지정면을 보시면 조선인 유권자가 1,630명, 0.79%밖에 안 돼, 유권자가.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거의 투표를 못 하는 거죠. 일본인들도 돈이 없는 애들은 거의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딱 독점적 지배계층을 만드는 거죠. 보시면, 위에 보시면, 부협의회 선거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 보시면, 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일제강점기 직원록에서 광주 면장을 쳐보고 이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막 연구하니라고. 보시면, 1912년부터 1915년까지는 딱 조선인이요. 그 다음에 1917년부터 바뀌죠. 아까 마찌다 도쿠지로로. 바뀌어서 미우라 오고, 요시무라 오고, 후쿠모토 오고, 하키바 오고, 구라시나가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임기가 없어. 지금 마음대로야. 관두고 싶으면 관두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전혀 얘들을 터치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치조직을 만들어서 지네 대장을 단체장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 자기들 노름 손에 쥐고 흔든 거예요. 이 광주 군수를 했던 사람이 광주 면장을 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광주 군수를 했는데 갑자기 광주 면장을 와. 광주 군의 밑에 아까 몇 개 면이 있다 했습니까? 15개 면장을 거느리고 있죠. 15개 면장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15개 면장 중에 한 군데 면장을 오는 거예요. 광주 군수가. 이 사람이에요. 구라시나. 구라시나가 창품 익태랑이라고 해가지고 구라시나 요쿠따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이 군수 출신이면서 와요.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다른 면이기 때문에. 보통 면이 아니라.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면장이 돼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월급을 올리죠, 허벌나게. 월급부터 엄청 올립니다.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시에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계획이 있어요. 대파리 계획, 오스만, 대런던 계획. 막 이런 계획들, 대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막 만들죠. 왜요? 이제 그때부터 국민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그러니까 막 만든 거죠. 이 사람이 광주에 유일하게 대광주 계획을 만들어요. 구라시나가. 그래서 엄청난 국비를 갖고 와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광주 발전시켜라 해서 부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로 쫓겨나요? 나중에? 비리로 쫓겨나요. 뭔 비리로?
큰 장, 작은 장을 합쳐서 사정시장을 만들잖아요. 1926년에. 사정시장을 만들었는데 그 사정시장에 가장 목 좋은 자리를 일본인한테 준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발각돼. 그 데모가 일어나.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때 데모를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인들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1926년부터 1926년에 이제 그 사실이 적발돼서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3년 동안 안 물러나요. 1929년까지. 하고 1929년 말에 그만둡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총독부 광주고 직원록을 보면 1919년부터 면장을 기재했는데 15개 면 가운데 광주면을 제외한 14개 면의 면장은 있는데 나머지 광주 면장은 없어. 안 적어놔. 왜? 이 사람들은 조선총독부 직원이 아니야. 얘들은 내 직원이 아니야. 누구 직원이에요? 누구 직원? 누구? 자치조직의 장이니까 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런 거 막 연구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제가. 교통, 이건 제가 넘어가겠고요. 이제 읍성을 중심으로 교통망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읍성도로잖아요, 읍성. 읍성이잖아요. 읍성도로에서 이리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가면? 서울, 장성.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원래 북문은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를 북문을 했어. 왜? 임금님 뵈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서울로 가는, 장성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공북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순천, 이렇게 가는 길, 목포 가는 길, 다 이제 길이 생기는 거죠. 읍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1915년 당시입니다, 이게. 이게 1930년 당시예요. 자, 1930년, 노란선이 생겼는데, 노란선이 뭡니까? 철도. 자, 이게 뭡니까? 여기 들어오죠? 여기가 어디예요? 광주역. 대인동에 있었죠, 광주역이. 지금 현재 동부서방서 자리에. 광주역이 언제 지금 저 자리로 갑니까? 광주에 유일하게 이상한 도로망이 하나 있어요. 방사형 도로망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전부 다 격자형 도로망인데. 방사형 도로망이 뭡니까? 여기서 뻗쳐나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런 방사형 도로가 어디 있어요? 광주역에 있죠. 그 광주역을 일제가 만든 토지구역 정리사업 제1지구예요. 야, 그러면 이 방사형, 이 중앙에 서야 될 건물은 뭡니까? 가장 큰 권력기관이죠. 광주부청이겠죠, 당시에. 광주시청. 신시가지를 만들려 한 거예요. 일본인만 몰려 사는. 복잡한, 조선이랑 같이 섞어 사는 그런 데 말고, 이리 옮겨 올라겠죠. 근데 그걸 계획을 못하고, 나중에 쫓겨나고, 1969년에 광주역, 대인동에 있던 광주역을 이리 옮겨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 도로망은 광주에 없던 도로망이야.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도로망이 광주에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일본에 보시면, 일본의 도시를 가보시면, 일본 도시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그 시청 딱 놔두고, 시청에서 쭉쭉 나가는 이 형태. 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궁전 놔두고 이렇게 쭉쭉 나가는 형태. 이런 형태들. 이건 뭡니까? 이게 광여선, 경전선, 광주 여수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뭐가 생겨요? 남광주요. 이게 뭡니까? 이 광주선, 광주 담양. 담양으로 올라가는 선이에요. 예? 있었죠. 근데 왜 없어졌을까요? 예? 손님은 많았어요. 근데 왜 없어졌을까요? 일제가 전쟁을 이제 대동아 전쟁을 하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쇠가 부족해요, 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양선을 철거를 하죠. 뜯어내 그 철을 갖고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IBRD 알죠? IBRD에서 조사를 나와요.
전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려고 이제 담양선 설치하려고 했는데 IBRD에서 안 해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1952년 당시 광주의 주요 도로 사진입니다. 보시면 사실상 도시화가 이미 다 진행돼서 끝나버렸죠. 위에 보시면 경양반죽이 절반 매립돼 갖고 있네요. 일본 애들이 절반 매립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매립합니까? 1968년인가 아무튼 그때 이걸 매립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광주를 보면 구시청 사거리가 2개 있죠. 네? 구시청 사거리 하나 어디 있어요? 저 시내 있잖아요. 시내 거기 가면 여러분 혹시 노래 좋아하십니까? 오렌지 노래방이라고 아세요? 네? 구시청 사거리 가시면 오렌지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 오렌지 노래방이 광주 부천 건물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오렌지 노래방. 오렌지 노래방이 있죠. 부천이 있는 게 아니라. 광주 부천 건물이죠. 그 앞에 도로가 신장로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쭉 가면 뭐가 보입니까? 사직공원. 사직공원이 왜 보입니까, 거기서? 그것도 25년, 6년, 7년 이 사이인데, 이 일본 황태자 이 성원 축하 기념공원이에요, 거기가. 사직공원이. 거기에 뭘 만들어요? 동물원 만들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동물원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창경궁에 뭘 만들어요? 창경을 만들잖아요. 동물원 만들잖아요. 똑같은 거죠.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가 쭉 신장로에 딱, 거기 관청들이 다 있었어요. 광주 부청, 광주 군청 쭉 있었어요. 그 도로 앞에 쭉 도로 나오잖아요. 지금 양쪽에 술집 있지만, 지금 다 망했지만, 거기가 있어요. 우와. 이게 보시면 이제 1951년 전남도 주변이죠. 엄청난 난개발이 된 거예요. 보시면이 엄청난 난개발이 된 거예요. 뭐 지배 계층 이거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면 오늘 밤새도 못 하고요. 이제 제가 봐볼게요. 광주 읍이 자 봐보세요. 이 광주면이 얼마나 작았는가. 광주면이 이만했잖아요. 저 중앙에 조그마한 거 있네요. 광주면이. 그래갖고 요만큼 확장을 해요. 요만해 1차 확장 때. 예? 이게 뭔 말입니까? 광주면이 확장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일본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광주면이 확장돼. 그 다음에 광주부가 될 때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응? 이 정도 크기가 돼요. 광주부가 이 정도 크기가 돼. 그래갖고 광주시가 되죠. 해방 이후에. 그때도 광주시는 이거밖에 안 됐어. 해방 이후에.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광주시를 확장했죠, 다시. 1955년에. 이렇게. 그 다음에 1957년에 광주시. 계속 확장해. 그 다음에 1961년에 광주시. 이제 출장소 개념이 생기네요. 광주에 출장소를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광산군. 자, 아까 제가 광산현이 뭐라고 했어요? 광등대스 때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누구한테 줬어요? 조선인 동네에다 주고, 광주는 일본인 저들이 갖는 거예요. 광산군은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 어쩝니까? 처음 계속 되다가, 광산군이죠. 이때까지 1988년까지. 그래가지고 1995년, 여기까지 1988년까지. 그 다음에 광주 직할시 되면서 광산구로 편입을 하죠.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미치겠어. 미치겠어요. 제가 왜 미치겠습니까? 왜 미치겠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 광산구가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사실 지금 이 온갖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다가 대광주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서류들을 저희들이 보고, 이런 서류들 있잖아요. 이런 서류를 보고 이제 이런
지도들을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노선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노선들을 보고 망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다 보고 저희들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라고. 이런 것들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엄청 복잡한 지도를 이제 안에다 보시면 이 배관, 이 평면도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어. 왜? 신시가지 택지 개발할 때는 우수, 오수관을 교체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여전히 동구는 교체를 안 하고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니까 비가 오면 냄새 나죠.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도심이 왜 올라가냐? 일본 애들이 구도심에다 엄청 투자해놓고 해방이 올라가 없어. 그 다음에 구도심이 살기 복잡하니까 이제 택지지구 만들고 막 토지구역 정리사업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신시가지에 투자를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가지가 살기가 불편한 거죠. 역사는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응? 제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아까 그 부영 그라운드 천정에 있던 거. 천정에 있던 거 우리 야구장. 이 야구장이 시장에 들어선 거예요. 천정시장. 지금 양동시장. 응? 뭐 이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근대 주요 시설들을 좀 봐보시면 이거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광주 이게 시가 전경이에요. 1935년도. 이 봐보시면 광주 봐보시면 어쩜 이게 지금 사직공원 위에서 카메라를 찍고 해가지고 연결을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파노라마로.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넓어. 여기는 엄청 좁아. 여기가 보시면 무슨 거리 어디라고요? 여기가 아까 말한 신장로. 여기가 지금 광주부청이에요. 여기요. 여기가 광주부청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요. 여기가 지금 사정시장. 시장. 여기 지금 광주공원 앞에요. 광주공원 앞에 그 광장. 주차장 있는데. 거기. 거기에요. 근데 보시면 이 검은 것들 있죠? 검은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검은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진에. 예? 검은 것들이 많죠? 검은 게 뭐게요? 나무예요. 광주는 집을 지을 때 집 앞에다 항상 나무 두 그루 심게 했대요. 이건 정확하게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때 1935년까지만 해도 나무들이 다 살아있는 거 집 앞에. 그러니까 마치 숲속에 도시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았죠. 예? 아니 조선시대 때요. 예. 일제 때 딱 비워보려고 그래 나중에. 광주는 유동, 임동, 양림동 다 뭡니까? 다 나무가 엄청 많아. 나무가 엄청 많은 건 뭐예요? 밑에가 지하수가 엄청 많은 거죠. 왜? 경양방죽, 동계주 뭐 이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응? 그랬다는 거예요. 응? 이게 좀 더 자세하네요. 광주시가 전경. 아, 이게 있었구나. 나 이게 없는 줄 알았네. 봐보세요. 여기가 광주부청. 나 키가 안 닿네요. 여기가 광주부청이잖아. 저 뒤에. 봤죠? 저기가 광주부청. 그러잖아요. 쭉 신장로잖아요. 보시면 반듯하잖아요. 반듯하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저기 태봉산 보이네요, 여기. 태봉산이? 태봉산을 허물어서 나머지 경항버지 절반을 메워요. 그 다음에 절반을 메우고 나서 1968년에, 69년에 광주부청을 여기서 어디로 옮겨요? 계림동으로 옮겨. 그래서 그것이 경양방죽으로 완전 매립하고 생긴 것이 거기에요. 옛날 시청, 계림동 시청. 지금 홈플러스. 네. 그 자리. 나무 많잖아요. 나무 엄청나잖아요. 에?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나무. 에? 이걸 싹 비웠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이제 궁극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통치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요. 봐보세요.
일제는 도시공간에서 일본인과 일본 기업의 이익을 추구했다. 해방 이후 재정난에 허덕이는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공간을 민간 개발로 채워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공간이 엄청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서 보는 광장, 공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거죠. 왜? 우리는 팔아먹기 한 거예요. 왜? 공공공간을 팔아야 돈이 되고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민간 개발에 의존해버린 거, 완전히 공공이 개발하지 않고 공공성 포기해버린 거죠. 도시 공간에서. 그러니까 유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면 일본을 가시든 유럽을 가시든 사람들이 열린 공간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다 닫혀 있어. 다 아파트야. 불행해. 걷기도 힘들어. 왜? 아파트 걸어봐요. 뭘 아파트를 얼마나 걷겠어요. 옆에 보면서. 예? 기반시설 불균형해.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애들은 막 지금 일본인 사는 구시가지에다가 막 박아냈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그 다음에 구시가지에 던져불고 신시가지에다가 엄청나게 했잖아요.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시가 살기 어려워진 거죠. 완전히 방치돼 버린 거예요. 저기는 완전히 방치돼 버린. 지금 현재 충장로 금남로를 제외해놓고 그 뒤에 그 주변 언제 전부 다 아파트로 채워질 거예요. 그것도 40층 이상짜리로.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 꼴을? 네?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어렵다. 조선시대 도시로 돌아갈 수 없었다. 왜요? 조선시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조선시대 돌아갈 수가 없죠.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시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도시적인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모델이 없었어. 일본인이 만드는 거 빼놓고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개혁과 개발이 과연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느냐? 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하느냐? 계획해서 개발한 것들이 도대체 우리 삶에 뭘 기여하느냐? 어떤 업자의 이익에 기여하느냐? 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느냐? 우리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제. 뭐 이 정도. 아, 목소리가 너무 커졌죠? 빨리 해야 되니까요. 5분 남았는데 뭐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말바우 시장에 대해서 네. 말바우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말바우요? 네. 말바우. 두암입니다. 말 두자에다가 바위 암자. 두암동. 그러니까 왜 말에 대한 지명이 많아요? 그쪽 인근에. 경양역. 경양역에 말을 20마리를 키워요. 근데 조선시대에서 말은요, 얼마나 가치가 엄청난 거였냐면, 여러분들, 소 한 30마리 이 꼴을 한 마리예요. 말 한 마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말이 엄청 귀했어요. 그리고 왜 말이 귀했냐? 원래 우리나라 말은 조랑말이죠. 근데 여기서 키우는 말은 이제 그 서양 말. 그러니까 지금 북방에서 썼던 그 큰 말 있잖아요. 그 말들을 키웠죠. 그 말이 왜 중요하냐? 전쟁이 벌어지면 이 봉을 올리잖아요. 봉을 올리면 이 말들이 달려가서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역참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 말을 키우려고 이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됐다니까요. 경양역 주변으로. 이게 경양방죽, 경양역, 그 다음에 뭐, 거기 막 아무튼 여러 가지 지명들도 경양 지명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말 지명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럴 거예요. 거기가 원래 두방이니까 또. 두방. 아까 말 두자. 요 두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말바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말바우 시장. 말바우 시장은 원래,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보셔야 돼요. 자, 남광주시장은 왜 생겼습니까? 남광주 여기 생기니까 남광주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말바우 시장은 왜 생깁니까? 왜? 아까 광주선이 생기니까 말바우 시장이 생긴 거예요. 광주선이 생겨갖고 광주선이 이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광주선 타고 거기서 장성, 담양 저기서 넘바에서 산 거 이걸 지고 이고 와가지고 말바우시장 내려가서 거기서 팔고 사가고 이렇게. 남광시장 마찬가지. 보성, 화순, 순천에서 뭐 잡은 거 다 갖고 올라서 남광시장에 파니까 시장이 형성된 거죠. 말바우시장도 그래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선이 아니었으면 말바우시장이 형성이 안 됐겠죠. 그거는 그 시장이 있었던 건 원래 서방시장 아니에요? 서방시장은 서방 들어간 입구에 있었어요.
서방, 지금도 있어요, 서방시장. 말바이 시장인데 이후에 형성된 거지. 그 전에는 시장이 있지 않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말바우시장은 지금 마찬가지지만 27장, 4구장, 5일장이었어요. 5일장이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정식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반 시장이 아니라 그냥 그 예를 들면 일반 시장처럼 운영하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랄까 지금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명치정 시장이나 뭐 금정 시장 이렇게 만들 때처럼 매일 문을 여는 시장이 아니라 말바우 시장은 그냥 5일장처럼 지금 우리가 홍정의 5일장처럼 그렇게 그냥 시장이 한번 형성됐다가 없어졌다가 형성됐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시장이었죠.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에 장사가 너무 잘 되고 가니까 거기에 이제 매일 시장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도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5일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상인들이. 말바우 시장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5일마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그래야 된 거죠. 1980년대 이후에. 그 전에는 있었어요, 시장.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말바우 시장이 네. 생겼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제가 70년대에 거기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거기는 산이 언덕산이 있었고 예. 마을이었지 예. 시장이 아니었어요. 형성이 안 됐어요? 네, 아예 안 돼 있었고 서방시장에 그 말바위 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점했습니다. 근데 서방시장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큰 시장이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시외버스 정류장 생기고 그러면서 그 옮겨간 거예요? 우등도서관 생기고 이러면서 거기 언덕산이 다 허물어지고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대후문. 시골에서 온 사람들하고 네. 그 서방시장이 쇠퇴되면서 거기가 그렇게 그럼 서방시장 얘기를 제가 한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광주선이 생기면서 서방시장이 됐고 그 서방시장의 기능이 쇠해가지고 말바우시장으로 넘어갔다. 알겠습니다. 거의 사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또요. 그러면 네. 광주가 네. 광주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되면 네. 그게 계속 이런 개발적으로 계속 가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어요. 거예요. 이 모습은 전혀 회복된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멈추지 않냐면요. 이게 이제 저도 왜 우리나라가 이래 됐을까 이걸 생각해보고 막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제도들을 막 살펴봤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산업혁명 당시에 도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도시 문제가.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이런 그 노동자 주택들을 만들면서 부실주택들을 엄청 만들거든요. 이런 연립주택 아파트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또 경관 자체를 중세나 고대에 있었던 유물들을 보존해야 되니까, 근대 유산들을 보존해야 되니까 굉장히 1900년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걸 유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의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양의 제도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겉만 갖고 온 거예요. 속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 애들이 우리 광주를 진출했을 때 가졌던 그 느낌, 그 다음에 건설업체나 개발업체가 지금 광주를 바라보는 그 느낌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비슷하다고 보죠. 왜? 이거 공간을 같이 살아야 할 공간을 보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할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계속 아파트가 망하겠죠. 언젠가 왜 이게 이제 언제 끝이 나냐면 결국에 이제 인구가 이렇게 이제 감소가 계속되고 결국에 이제 전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후세대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죠. 이 아파트 무덤을 주는 거죠. 아파트 무덤을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 그 처리에 대한 그 부담, 이게 전부 다 우리 후손들, 지금 우리까지는 아니고요. 여기 계시네요. 이분은 좀 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담을 좀 칠 수 있겠어요. 한 30년, 40년 정도 후면은 이게 도시가 난장판이 되겠죠. 난장판이 될 겁니다. 왜? 아주 비어버리는 공간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마치 비어버리는 것처럼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요. 네. 이전부터 늘 궁금했던 건데요. 네네. 지금 광주 육구에 계시니까 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강주에 아파트가 막 계속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이 계기가 된 게 어떤 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어떤 뭐 개발하는데 어떤 법이 바뀌었다는지. 규제 완화입니다. 네? 규제 완화. 규제 안 하시 네. 규제요. 규제 완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정부라고 하고 보수 정부라고 부르잖아요. 진보 정부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세제 정책을 하는 거예요. 대출 정책 두 가지, 금융 정책하고 세제 정책을 하죠. 뭐냐면 집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물린다든가, 금융, 예를 들면 대출을 못 받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규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런 규제 수법은 이 아파트로 이익이 되는 이 이익의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아파트에서 내가 팔아먹는 게 훨씬 돈이 되니까 이런 금융 혜택이나 세제 규제 이게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수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공급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공급을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식주 정책, 의식주 할 때 바깥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어쩝니까? 쳐 죽여야죠. 네? 저 입는 거 갖고 장난치면 어쩝니까? 단속 엄청나게 심하게 하잖아요. 옷 뭐 잘못 만들고 가면. 근데 주택에 대한 단속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다 건설 자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 방송 중에 이런 말 하면 좀 구시합니다만 이게 계속 지금 이런 식의 개발, 이런 식의 개발과 이익을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개발 이익이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난 수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집 없이 쫓겨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놓고. 선진국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진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던져주는 시대로 돼야 돼요. 지금 누구나 집을 사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 집 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갭 투자 이런 것들이 어디 외국에 갭 투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유럽에 미국에 갭 투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갭 투기가. 지금 뭐 파이어족, 여러분들 파이어족 파이어족 되시려고 노력하시죠. 네, 파이어족 하는 애들이 지금 뭐 갖고 돈 법니까? 전부 다. 투기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투기해가지고. 이런 것부터 잡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기를 잡지 않으면 아파트 이 엄청난 쓰나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아파트를 엊그저께 국토부 조사했더니 한 사람이 수도권에다가 473채를 샀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니, 그런 걸 해버리는데 그 사람이 집값을 내리겠습니까? 절대 호가를 계속 높여가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또 사람들 그 심리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심리를 건들면서 부동산을 완전히 지금 현재 거품으로 완전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실 국가의 역할이 뭐냐. 국가의 역할이 뭐냐. 국가는 균형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해요. 국가는 균형을 잡아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균형을 맞추면 공공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공공. 그럼 그 공공은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지금 공공 임대 아파트 가보세요. 들어갈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 가보신 분 없죠? 여기서 공공 임대 아파트? 저는 몇 번 가봤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뭐 비단 예를 들지 않아도 예를 들면 독일, 뭐 영국 이런 데 공공 임대 아파트 가보세요. 달라요. 일반인도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외국인도 가서 살 수 있고. 우리는 공공임대를 굉장히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세라는 제도가 공공임대가 취약하니까 생긴 거예요. 왜? 집을 살 돈 없고.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세 사기꾼들이 이제 완전히 난립하는 거죠. 사기꾼들이. 왜? 허점을 노리니까요. 전세 사기 지금 이걸 또 방치하는 국가, 투기를 방치하는 국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누굴 욕하는 건 아니고. 이 투기를 놔두고 이 지금 아파트 이 파도를 정리를 못 해요. 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 잡고 이렇게 가야죠.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지금 저 새로운 아파트 하면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가 뭐 신문은 안 했지만 전세로 한 60% 나와요. 전세로 새로 아파트 하잖아요. 그럼 60% 나와요. 그러면 60%가 전부 다 자기 집이 있고 집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청약을 한 사람은 또 당첨이 안 되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도가. 그래서 청약 제도를 막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건설업자가 다 해요. 청약 제도를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청약을 맨 처음에 넣었다가 부실하게 되잖아요. 그걸 뭐라 하더라? 아무튼 뭐 청약 아무튼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아버리면 그게 20%가 넘어가면 건설사가 재분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확인 안 해. 아무도 확인 안 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원래 자치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치구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공인중개사한테 이런 뭐 사람들한테 막 엄청 물량 넘기고 그 물량 넘긴 사람이 이제 여기 다 마담이시군요. 여성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해갖고 또 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 계속 내가 현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예, 아무튼 좋으십니까? 아무튼 뭐 광주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데까지 했는데 사실 이게 대학원 강의예요. 대학원 강의. 이 대학원 강의를 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좀 요약해서 갖고 온 건데 이 안에도 이야기가 실은 뭐 한 페이지 가지고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시간 해도 아까 그 전조시 3단 일명을 해서 해도 1시간 할 텐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만날 날이 있겠죠. 제가 너무 욕심을 내서 100페이지 넘게 그걸 만들었다가 절반도 못 했네요. 아무튼 감사했습니다.